지난 7월 정말 사이버 보안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공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손쓰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록적인 해킹 사건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죠. 뉴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시스코 탈루스 보고서를 보면요. 인터넷에 공개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공격이 지난 분기에는 10%도 안 됐던 게 이번 분기에는 무려 60%를 넘어섰어요. 아니 대체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는 마치 사이버 수사관이 된 것처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동의 한 대형 통신사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공격자들이 얼마나 정말 무섭게 빠른지 바로 체감되실 거예요. 7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치를 내놓자마자 바로 18일에 제로데이 공격이 시작됐어요. MS가 긴급 공지를 띄운 게 19일이니까 이미 한 발 늦은 거죠.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21일에 통신사 네트워크가 뚫리고 나흘 뒤에는 2차 악성 코드까지 배포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버 범죄에 사용된 결정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툴쉘입니다. 지금부터 이 무기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툴쉘,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회사 쉐어포인트 서버의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그런 만능 열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인증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게 전혀 없어도 서버를 내 것처럼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원래 초기 버전 공격은요, 서버 메모리에서 밸리데이션 키라는 일종의 암호키를 먼저 훔쳐내야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공격자들이 이걸 통째로 건너뛸 수 있는 변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키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꾼 거예요. 공격 난이도는 확 내려가고 위협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자, 우리 보안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툴쉘 공격의 핵심이 바로 CVE-2025-53770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공격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CVE-2025-5371이라는 경로 탐색 취약점과 함께 사용되면서 그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흉기를 확인했으니 용의자들을 살펴볼 차례겠죠? 정말 놀랍게도요, 이 툴쉘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글로웜이나 스톰 2603 같은 여러 중국 기반 해킹 그룹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이 공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도구함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징도올처럼 직접 만든 맞춤형 악성 코드부터 실버 같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해킹 툴까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벨로시럽터처럼 원래는 우리 같은 방어자들이 쓰는 정상적인 보안 도구를 역으로 이용해서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의 창으로 적의 방패를 뚫어버린 셈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보안 담당자분들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복잡한 값들이 바로 공격자들이 남기고 간 디지털 지문, 즉 침해 지표 IOCS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시스템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동 통신사 해킹은요, 사실 거대한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위협의 파도가 됐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5년 3분기에 발생한 보안사고 10건 중 4건, 그러니까 무려 40%가 바로 이 툴쉘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취약점이 전체 보안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공공행정 분야, 다시 말해 정부기관이 해커들의 최다 공격 타겟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안 예산이 부족하고 오래된 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격자들 눈에는 가장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바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끔찍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네트워크 분할이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공격자들이 외부와 연결된 쉐어포인트 서버 하나를 뚫자마자 아무런 방해 없이 곧바로 내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직행했어요. 만약에 그때 네트워크만 제대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피해는 거기서 딱 멈췄을 겁니다. 탈러스 보고서에서는 핵심적인 방어 조치로 딱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긴급 패치. 공격자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파고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하고요. 둘째, 강력한 다중인증, MFA. 계정 자체가 털리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그, 중앙관리. 공격자가 아무리 자기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중앙 서버에 기록이 다 남아있게 해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공격자들은 자동화된 스캐닝 툴을 써서 말 그대로 기계의 속도로 24시간 내내 취약한 곳을 찾아내고 공격하는데 우리 방어자들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패치를 테스트하고 배포하면서 사람의 속도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속도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은 이미 기계처럼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어는 어떻습니까? 그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를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최신 위협 정보도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